안녕하세요, 아침서입니다. 실제로 돈이 되는 건물인데 우리 주변에 흔하게 있다 보니까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완전히 망한 건물이어도 따박따박 수익이 나오는 그런 건물 될 수도 있는데 말이죠. 저 같은 경우에도 경매로 6억 7천짜리 완전히 망한 그런 건물을 사서 지금은 5년이 넘게 월 평균 매출이 4,500만 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네 돌아다니다 보시면 이런 건물 사실 되게 흔하잖아요. 흔하게 볼 수 있는 장사가 안 돼서 망한 그런 모텔의 모습, 아마 동네에 돌아다니다 보시면 굉장히 쉽게 보실 수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이런 모텔을 이제 감성 숙소로 바꿔서 이제 영업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광주에서 이제 그걸 영업해서 유튜브에 올렸고, 이제 그 모습을 보시고 이제 구독자분께서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매입한 건물이 바로 이 건물입니다. 잠시 후에 건물주분을 모셔서 이게 얼마에 사셨는지, 그리고 얼마의 현금이 들어갔는지, 그리고 리모델링 비는 얼마가 들어갈 예정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 이게 원래 모텔 건물인데 완전히 그 숙박업소로는 기능을 좀 많이 상실한 그런 상태였어요. 달방으로 많이 운영이 됐는데, 모텔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달방이 뭔지 잘 모르실 거예요. 달방이 약간 월세처럼 한 달에 얼마 내면은 그 월세로 살 수 있다,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럴 거면 월세로 살지 왜 이 모텔에 와서 사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월세 계약은 뭐 2년 단위로 계약을 보통 해야 되거나 최소한 1년 단위로는 이제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길게 있을 것 같진 않고, 이 지역에 한 달, 두 달 정도 머무를 일정이 있는데, 그렇다고 월세를 하자니 계약 기간이 길어야 되고, 그렇다고 매번 꼬박꼬박 돈을 주면서 숙박을 하자니 부담스럽고, 하루에 3만 원짜리 아주 싼 객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30일 동안 하면 90만 원이잖아요. 그럼 너무 비싸니까 이렇게 달방으로 해서 한 달 쓸 테니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주고 묵으시는 형태가 바로 달방입니다. 보증금도 없기 때문에 원룸이랑 이런 것들보다 훨씬 접근성이 좋죠. 방을 원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하면, 이 지역에서 어떤 공사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으세요. 네,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영업을 하고 있던 모텔이었던 거죠. 이런 모텔을 이제 영업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 저렴하게 매물이 나왔던 거고, 이 건물을 사셔가지고 제가 했던 것처럼 도심 속의 펜션 같은 그런 감성 숙소로 만들어 볼 계획을 갖고 있으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건물주분을 모셔서 이 건물을 왜 사게 됐는지, 그리고 얼마에 사게 됐는지, 이런 것들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래 어떤 일을 하셨었어요? 저는 원래 호텔, 흔히 말하는 4, 5성급의 호텔들에서만 이제 일을 했었습니다. 얼마나 일하셨죠? 17년, 18년 정도. 17년, 18년. 네. 한마디로 연차가 그 정도 되면은 되게 대우가 괜찮지 않나요? 혼자 살면 괜찮아요. 근데 이제 가족이 생기고, 이제 부양할 사람들이 생기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숙박업을 하실 계획은, 생각은 언제부터 있으셨어요? 생각은 거의 이제 한 5년 전? 5년 전부터? 이제 첫째 태어나서 좀 있다가, 이제 둘째가 태어나면서, 네. 이제 그런 직장 생활을 하기보다는 이제 자영업으로 이제 좀 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해야겠다. 이제 뭐 창업을 하더라도 뭐 음식점도 많이 있긴 한데, 음식점을 하기보다는 내가 했던 거를 하자. 호텔 일을 계속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내가 자신 있는 걸 해보자 해서 이 일을 이제 찾게 됐죠. 제일 궁금한 게 얼마에 사셨는지가 궁금할 것 같아요. 처음에 이 건물은 매매가 올라온 게 이제 10억에 올라왔고요. 제가 매수를 한 거는 9억 4천. 9억 4천. 9억 4천에 매입을 하셨고, 그러면 인테리어 비용은 얼마 정도 예상하셨죠? 인테리어 비용은 4억 중반 정도. 그러면 토탈 한 14억 정도가 들어가는 거네요. 그쵸. 그럼 그 14억 정도에서 대출은 얼마 정도 받으셨어요? 시작해서 대출은 10억 4천. 10억 4천. 그러면 현금이 3억 6천이 필요한 셈인 거네요. 네. 거기 취등록세 정도 더 추가가 돼서 한 4억 정도. 네, 4억 정도. 그 정도 될 테고. 현금 4억이 딱 뭐 통장에 있었던 건 아니셨을 거잖아요. 제가 원래 서울에 살고 있다가 지금 지방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현재 집을 전세를 내주고, 그러니까 서울에 있던 집을 전세로 내주시고. 네, 서울에 있던 전세를 내주고 지방에 와서 이제 살게 되면서 이제 그 전세금을 가지고서는 진행을 하는 거라서. 현금 어느 정도는 가지고 계셨고, 네. 이제 부족한 부분만큼은 기존에 있던 집을 전세를 내줌으로써 이제 전세금 받은 걸로 합쳐가지고 이제 하시게 됐다. 네.
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대출이 14억에서 10억 4천이 나온 거니까 LTV가 몇 프로인 거지? 계산해보니까 한 74%. LTV가 인테리어 자금까지 다 합쳐서 74%가 되는 거고, 사실은 매입 자금 이상으로 대출이 나온 거죠. 맞아요. 네. 9억 4천이 매입가였으니까. 네. 여기가 청주인데, 청주 지역으로 이제 정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일단 거의 시 단위 위주로 이제 많이 돌아다녔어요, 전국을. 거의 2023년 초부터 알아봤고, 현장 답사 계속 해보고, 적극적으로 알아본 기간만 하더라도 한 9개월 이상은 됐네요. 네. 현장 답사한 거는 한 6개월 네네. 정도 됐죠. 왜 청주셨어요? 청주가 광역시 빼고는 네. 여기 인구가 한 83만, 85만 정도 되는데, 여기가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도시. 여기 근처가 이제 터미널인데, 터미널에서 오시는 이제 근처에 이제 SK 하이닉스 공장이 있기 네. 때문에 비즈니스라든지 이제 관광을 하러 이제 오시는 손님들 되게 많으세요. 그리고 근처에 청주 공항도 있어서 해외에서 유입되는 손님들도 많고 점점 많아지고 거의 뭐 청주 공항이 탑5가 된다고 이제 얘기 들었었는데 그러면 인천, 김포, 김해, 제주 다음이 여기. 다음이 여기다? 네. 대박이네. 광역시에 있는 그런 공항들보다도 높은 게 높다는 말씀이네요? 네, 맞아요. 오, 대박이네. 자, 정리하자면 첫 번째로는 인구가 늘어난 도시다 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공항 활성도가 높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하이닉스랑 이런 이제 산업의 인프라가 있다 보니까 출장객 그리고 관광객도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는 또 터미널에 가까우니까 네. 그런 모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이다 라고 하셔서 결정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서울에는 얼마나 오랫동안 사셨죠? 2008년? 사실상 서울에서 거주 기간이 굉장히 오래 되셨는데, 서울에서 막상 나와서 이렇게 지방에서 하시는 게 심리적으로 많이 좀 부담되진 않으셨나요? 일단은 경기도권은 돈이 맞지 않았어요. 그게 제일 첫 번째고, 경기도는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요. 그래서 이제 맞추다 보니까 충청도까지 내려왔는데, 나중에는 지금도 대표님도 이제 무인으로 돌리면서 어느 정도 기간이 적응이 되면은 호텔에는 이제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보름에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왔다 갔다 하시는 거를 봐왔기 때문에 저도 나중에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서 2, 3년 뒤에는 다시 서울로 가지 않을까. 그럼 이제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면서 같이 이야기 나누시죠. 여기가 입구인데,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아, 옛날 모텔이다 보니까 카운터가 진짜 조그맣네요. 이 지금 막혀져 있는 이 벽면만 그래도 터져도, 이 앞에 이 벽면만 터져도 그래도 좀 많이 넓어 보일 것 같긴 해요. 네. 지금 얘가 딱 들어오자마자 딱 막고 있어서 네. 되게 답답한데, 한번 올라가서 이제 객실을 한번 봐볼까요? 여기가 이제 작은 객실이죠. 네, 여기가 제일 작은 객실. 작긴 작다. 작은 객실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여기는 이제 여대표님하고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이제 여대표님께서 이제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쪽 지금 나무로 쳐져 있는 공간까지 네모난 모양의 이제 박스 모양의 나무를 치고 침대가 들어가는 형식. 그리고 이쪽에는 장, TV장과 이제 여러 물건들을 올려놓을 수 있는 장으로 만들고, 이쪽 면은 하얀 페인트로 칠해서 약간 대조드는 느낌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지금 이 공간 자체가 워낙 협소하다 보니까, 옛날 모텔이 다 이렇게 하거든요. 워낙 협소하다 보니까 가구의 구성, 레이아웃을 어떻게 짤지가 제일 관건이었어요. 기존에 그냥 모텔식 레이아웃으로 하면 여기 원래 침대가 놓여져 있던 방향대로 침대를 놓고 TV가 있었던 방향대로 TV를 놓고 하면은 아무리 새 걸로 인테리어 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깨끗하게 새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모텔 느낌이 날 거거든요. 그래서 레이아웃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거의 만나면 몇 시간씩겠죠? 저희가 하루 종일도 아무튼 회의하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될 예정이니까 완성이 되면은 어떤 식으로 레이아웃이 짜졌는지 구체적으로 보실 수 있을 테니까 한번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 제가 느껴지는 게 있어서 여쭤봤어요. 지금요? 네. 아직 뭔가 틀이 잡히지도 않은 상황이고, 보시다시피 완전 난장판이기 때문에, 불안한 반, 기대감 반인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해봤을 때 제가 느꼈던 점은 완성되면 완성될수록 불안함이 올라가더라고요. 오픈하기 직전이 거의 불안감이 최고죠. 오픈하고 나서까지도. 오픈하면 아는 사람이 어쨌든 아무도 없으니까 바로 장사가 잘 되진 않거든요. 그렇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일 났다, 망했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그건 다 순리대로 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너무 불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근데 며칠 전에 꿈에도 나왔어요. 장사가 안 돼서 사람이 없는 꿈이 나왔어요. 얼마나 불안하신지. 대표님을 처음 뵀을 때가 제일 밝아. 갈수록 계속 뭐랄까 저도 느껴요, 그거. 수심 가득한 표정. 네, 불안함을 딛고 잘 공사를 해서 완성된 모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을 잘해서 매출까지도 공개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